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 저 박사과정 때 어떻게 펀드를 받아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펀드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미국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뭐 본인이 금수저다, 그래서 뭐 난 펀드가 필요 없다,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내준다 하면 뭐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는 등록금이 비싸요. 그래서 주립대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한국 돈으로 한 학기당 학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하죠. 사립대는 뭐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학교에 알아보셔야겠지만 대부분 한 학기에 학비가 3,000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자, 그러니까 1년이면 학비가 대충 계산이 되죠. 근데 학비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돈이 엄청 깨져요. 그래서 유학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나마 이공계 출신들이 유학 가기가 좀 수월한 게 펀드 받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어떤 연구단체로부터 과학재단 같은 데서 연구비를 받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주고 학생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그래서 이공계 유학이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 이 펀드를 받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근데 자, 일단 제일 비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메일로 자기 이력서만 딱 보내놓고 나 이런 사람이다, 관심 있어요 하고 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먹힐 때가 있는데, 그건 본인이 어떤 학교 뭐 과 수석이라든지 뭐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은 이게 먹히기도 합니다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본인이 정말 펀드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 컨택하실 때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학부 때 어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회사를 다녀서 R&D 연구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미 석사 과정을 하고 있어서 석사 때 뭔가 연구한 게 있는 경우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게 박사 연구할 그 교수가 연구하는 주제랑 비슷하다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요. 본인의 연구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그 연구 프레젠테이션을 단순히 이메일만 보내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는 게 아니라 컨택을 해서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사실 그런 면 때문에 한국에서 바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불리하시죠. 그래서 미국 내국에 있는 내국인 학생들이나 학부 학생들이나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교수한테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한 다음에 보통 자기가 살고 있는 주 안에 있는 근처에 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메일 보내고 약속을 잡고 찾아가서 그 연구실에서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 내국인들이 유리한 겁니다. 본인이 미국 내국인이 아니다 하면은 미국 내에서 학부를 이미 하고 있거나 미국 내에서 석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사를 컨택한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은 단순하게 이메일로만 컨택하고 그러면 매우 불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미국 출장 갈 때나 아니면 미국에 뭐 여행 갈 일 있을 때 컨택하셔서 만나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거를 먼저 철저하게 분석하세요. 교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수의 주요 논문들을 딱 읽고 이 사람이 뭘 연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본인이 그거랑 비슷한 연구를 했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본인이 그걸 연구를 안 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럴 때는 스토리를 만들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교수가 어떤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볼게요. 교수가 뭐 예를 들면 슈퍼컴퓨터에 뭐 그런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시스템을 연구하는 교수다 하면, 한국에 계셨거나 혹은 미국에서 학부만 하신 분들은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해 본 경험이 없어요. 대부분 슈퍼컴퓨터는 뭐 박사과정이나 아니면 국립연구소나 아니면 미국의 세계적인 대기업 같은 데서나 연구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연구할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국에 뭐 그냥 뭐 전자부품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스마트폰 부품 같은 거 만들어 본 적이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연구핏을 만드냐? 자, 그러면 슈퍼컴퓨터도 하이 퍼포먼스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개발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그런 엄청난 크게 큰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부품에 들어가는 요만한 칩이나 기본적으로 원리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핏을 맞추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교수가 슈퍼컴퓨터에 뭐 발열이 너무 심해서 뭐 방열 시스템을 연구한다고 쳐봐요. 그럼 슈퍼컴퓨터의 방열 시스템은 엄청난 게 뜨거운 열을 방출해내는 정말 매우 고효율적인 그런 방열 시스템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했던 건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뭐 조그만 전자부품 회사에서 뭐 요만한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거기서도 뭔가 그 스마트폰에서 열을 빼기 위해서 뭔가 소재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뭐 PCB 설계라든가 뭐라도 했을 거예요. 그거를 타이틀을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열 시스템을 위한 연구 해가지고 본인이 그 스마트폰 부품을 하면서 방열 처리를 했던 뭐랄까 어떤 사건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중요 키워드를 선택한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에 뭐 예를 들면 열이 뭐 conduction, convection, radiation 뭐 이 세 가지 원리로 열이 전달됐다고 치면은 이 conduction에 대한 어떤 이론 그런 걸 논문이나 책에서 찾아서 살짝 정리해주고 convection 정리해주고 radiation 정리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conduction, convection, radiation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건 슈퍼컴퓨터가 아니죠. 하지만 슈퍼컴퓨터에서도 방열 시스템을 만들 때 conduction, convection, radiation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써줌으로써 키워드를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 속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그 컨셉과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다면 그거를 컨셉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학부 때 뭐 예를 들면 슈퍼컴퓨터는 아니지만 뭐 일반 뭐 어떤 전자부품 설계라든가 뭐 그런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슈퍼컴퓨터를 설계할 때 도움이 되는가 관점으로 그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서 쭉쭉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실제로 슈퍼컴퓨터를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핏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이 본인의 삶의 조그만한 요소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어떤 경험들을 만들면 돼요. 심지어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기계 부품 만드는 회사에 있었다 하더라도 슈퍼컴퓨터랑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슈퍼컴퓨터 시스템은 사실 되게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뭐 CPU도 들어가고 뭔가 뭐 GPU도 들어가고 뭐 쿨링팬도 들어가고 PCB도 들어가고 되게 많은 요소들이 뭐 메모리도 들어가고 많은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죠?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 보여도 뭐 기계부품 회사를 다녔다 하더라도 그 조립할 때 어떻게 자기가 그 톨러런스 같은 걸 분석했는지 뭐 이런 거 불량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그래서 슈퍼컴퓨터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조립하는 연구를 한다면 내가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계속 핏을 만들면서 이렇게 본인의 인생에 경험했던 다양한 요소들을 이렇게 마치 조립하듯이 쭉 나열해서 하나의 어떤 슈퍼컴퓨터 시스템 만들 때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쭉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국에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본인이
영화 감독 혹은 뭐 드라마 대본 작가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어떤 그 교수가 하는 어떤 연구를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를 보고 본인이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들의 요소를 하나하나 스토리로서 그 단편적인 사건이지만 그걸 이으면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PPT를 딱 만든다면 성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수를 실제로 만나뵈서 얼굴을 대면하고 그 앞에서 레이저 포인트로 딱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게 퍼펙트한 거예요. 핏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관계도 얼굴을 대면하면서 완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뽑히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박사 때 어드미션도 잘 받고 펀드도 잘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단순하게 이메일로만 그냥 내 이력서 쏘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뽑아줄래요? 말래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레이저 포인트로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 랩에서 연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본인이 실력이 돼야 되죠. 하지만 훨씬 유리하다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뭐 한국에 계신 분이 미국에 그냥 이름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지금 처음 듣는 사람한테 단순하게 이메일로만 뭐 하와이유 하면서 컨택하면서 나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매우 어필이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고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게 있죠.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맞아요. 한국과 미국이 워낙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비행기 표를 투자해서 그리고 그 지금 상황도 이런데 그 장거리 여행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해라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하지만 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전 세계에서 오는 영재들이 이메일로만 미국 교수들한테 남들은 다 컨택할 때 저는 미국 내국에서 석사를 하고 있으면서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교수들하고 약속을 잡고 직접 랩을 방문해서 직접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레이저 포인트로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사람과 사람들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과정에 수월하게 붙을 수가 있었고 결국에 그 원리를 또 사용해서 박사과정 펀드도 잘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저의 노하우고요. 이걸 여러분들 따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그 리스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이거 제가 말한 내용을 따라하건 안 따라하건 저는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어느 날 막 울면서 이 영상 댓글창에 어떡해요. 유학 교수님 말만 따라해서 저 한국에서 비행기표 투자해서 미국까지 와서 교수님 만났는데 떨어졌어요. 책임지세요. 뭐 이런 소리 하면은 저는 모른 척 할 겁니다.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의 삶에 먹힐지는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까지 비행기표 투자하면서까지 이렇게 리스크 감수하면서까지 오지 마세요. 그건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저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 올 때는 그래서 별로 좋은 학교 못 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석사를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주에 있는 학교들을 뭐 차로 한 2-3시간이면 가죠. 그리고 그 옆주에 있는데 뭐 차로 한 3-4시간이면 갈 수 있죠. 이렇게 운전해서 가서 직접 컨택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엔 떨어져도 큰 리스크가 없죠. 뭐 기껏해야 뭐 기름값 몇 푼 날린 거니까 그리고 약간의 자기 시간 날린 거니까 큰 데미지는 없죠.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